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내인데요. 이걸 통해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꼭 필요한 치료였는데도 시술 방법이 좀 비슷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계류 유산 후에 자궁 소파술을 받으셨는데 이걸 두고 보험금 지급 분쟁이 있었던 실제 사례죠. 네, 2007년 금융감독원 조정결정 제207-345 이걸 바탕으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 자궁 소파술이 과연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수술로 제대로 인정받아서 좀 더 높은 등급, 여기선 이종 수술 급여금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보험사 말처럼 인공 임신 중절술이랑 방법이 비슷하니까 일종만 받거나 아예 못 받게 되는 거냐? 딱 이 문제죠. 맞습니다. 오늘 이 분쟁의 핵심 쟁점, 그리고 위원회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짚어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결국 시술의 목적이냐 아니면 방법이냐? 보험 약관 해석에서 뭐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이걸 함께 찾아보는 거죠. 네. 자, 그럼 사건 배경부터 좀 볼까요? 2006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네요. 네, 안타깝게도 신청인께서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에서 계류 유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태아가 자궁 안에서 이미 사망한 채로 남아있는 상태였던 거죠. 아, 그래서 같은 날 바로 치료를 위해서 자궁 소파술, 그 DNC라고 하죠. 자궁 내 조직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으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치료 목적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서 이게 이종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험금을 청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이종 수술급여금은 지급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거절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그거였어요. 자궁 소파술, 이거 시술 방식만 딱 놓고 보면 약관에서 기타 자궁수술 항목 보장에서 제외되는 그 인공임신 중절술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그거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방법이. 아, 방법이 비슷해서? 네. 인공임신 중절술은 보통 본인 선택에 따른 거라 보장에서 제외되니까 이것도 비슷하게 봐야 한다. 이런 논리였죠. 치료 목적이었는데도요? 그렇죠. 그래서 이종은 안 된다. 다만 이제 분쟁을 좀 원만하게 풀기 위해서 일종 수술급여금 정도는 지급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일종은 주겠다. 시술 방식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신청인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어요. 당연했죠. 신청인, 즉 당신의 주장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약관 수술 분료표를 봐라. 네. 기타 자궁 수술에서 제외되는 건 딱 두 가지. 자궁경관 폴립 절제술하고 인공임신 중절술 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냐. 그렇죠. 명시적으로 그 두 개 안 빼고는 다 기타 자궁 수술인 건데. 네. 내가 받은 자궁 소파술은 그 제외 항목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타 자궁 수술이고 따라서 이종 수술비를 받아야 한다. 이게 신청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일종 지급 제한은 거절하고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나온 결정이 바로 이 2007-40호 결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핵심 쟁점이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우선 위원회가 가장 주목했던 건 역시나 시술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계류 유산이라는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시술인데 네. 이걸 단순히 방법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선택하는 인공임신 중절술하고 같은 선상에 놓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걸 깊게 본 거죠. 아, 목적의 정당성, 필요성 이걸 따져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약관부터 다시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약관상 수술의 정의는 뭐였냐면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에 절단, 적재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 네, 조직을 잘라내거나 드러내는 거. 흡인이나 천자, 그러니까 주사 같은 걸로 뽑아내는 건 제외됐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수술 분류표에서는 기타의 자궁 수술은 2종으로 분류하고 다만 자궁경관 폴립 절제랑 인공임신 중절술은 이 항목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었죠. 네, 명확했네요. 이걸 바탕으로 위원회가 몇 가지 중요한 판단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이 사건의 자궁 소파술은 명백히 계류 유산이라는 의학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거다. 그렇죠. 이건 개인의 선택에 따른 인공임신 중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걸 아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좀 비슷해 보여도 왜 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판단인 거죠. 아, 방법의 유사성보다는 시술의 목적, 그 본질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 이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료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 자궁소파술이라는 게
계류유산 치료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도요? 네, 뭐 자궁 출혈 원인을 찾거나 자궁 내막에 혹 같은 질환이 있는지 진단하고 제거하는 등등 여러 치료나 진단 목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아주 필수적인 의학적 시술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적을 강화는 그 수술 정의에도 명백하게 부합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신청에 손을 들어준 거네요. 네. 위원회는 이 자궁소파술이 약관상 2종 수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신청인에게 2종 수술 급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야, 정말 중요한 결정인데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보험 약관을 해석할 때 단순히 기술적인 방법, 그 겉모습만 볼 게 아니라 그 의료 행위가 왜 이루어졌는지 그 근본적인 목적이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치료를 위한 필수적인 시술은 설령 방법이 일부 유사하더라도 선택적인 시술과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긴 거죠. 이건 정말 당신께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가지고 계신 보험 약관, 특히 수술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보장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미리 좀 꼼꼼히 살펴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보험사의 해석에 동의하기 어렵다,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싶을 때는 오늘 본 것처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또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록해 두시면 힘이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셨는데요. 네, 이 사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어떤 방법의 유사성 때문에 그 안에 담긴 본질적인 의도나 맥락을 혹시 놓치고 사는 건 아닐까. 일상에서도 그런 경우가 꽤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 보험 분쟁 사례처럼 기술이나 방법 그 너머에 있는 왜라는 질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다른 영역들은 또 어디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술 너머의 왜. 오늘 좋은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